여러분이 지금 당장 파이어족을 시작한다면 얼마가 있어야 만족스럽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3억? 5억? 아니 10억? 20억? 각자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저 또한 5억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2.5억에서 5억을 목표로 안정적인 파이어족에 이르기 위해서 국내 주식 두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또 저의 계좌도 공유하겠습니다. 먼저 종목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먼저 이 두 개 종목을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에이, 요즘 두 기업 다 너무 오른 거 아니야? 삼성은 노조 문제도 심하다던데. 라는 생각도 드시죠? 저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은 인기투표 기계이고 장기적으로는 체중계이다라는 그레이엄의 말과 같이 주가를 보기보다 기업의 가치, 즉 펀더멘탈을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파이어족 투자자로서 S&P 500, 코스피 지수, 배당주 투자가 아닌 단일 종목에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핏이 일반인은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게 최고의 투자다 라 말했죠.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시간입니다. 제가 만약 지수에 투자했다면 제 현 보유 자산은 2억 5천만 원이 아닌 약 1억 5천 정도였을 겁니다. 또 처음에 다니던 회사도 퇴사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와 같이 평범한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2025년 기준 20대 직장인 평균 월급은 세전 270만 원입니다. 세금 떼고 실수령액은 약 240만 원입니다. 2024년 KB금융 1인 가구 보고서에 따르면 1인 가구 월 평균 생활비는 약 128만 원입니다. 그러면 실수령액 240만 원에서 생활비 130만 원을 빼고 한 달 평균 경조사비와 비상금 30만 원을 빼면 순저축 약 8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만약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80만 원으로 매년 10% 수익률의 S&P 500에 투자해서 10억을 달성하는데 약 25년이 걸립니다. 또 매년 3%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야 되니 현재 10억 가치의 실질 기준으로 보면 약 31년, 즉 25세에서 시작한다면 약 56세가 됩니다. 또 S&P 500 코스피 지수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최근 5년, 25년간의 수익률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삼성과 하이닉스가 지수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률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0년도에서 2026년을 보면 특이사항으로 하이닉스는 현대전자 시절에 2000년 초 59,674원이던 기준 주가가 워크아웃 20대 1 감자 여파로 2010년 초 주가는 23,15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현재 주가 상승률이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지수보다 더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S&P 500 지수 투자는 좋은 투자처입니다. 워렌 버핏의 말대로 투자에 대해 고민하고 싶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겠다면 최고의 투자처입니다. 다만 나는 더 빠른 경제의 자유를 이루고 싶다. 또 꾸준히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겠다. 일희일비하지 않는 마음으로 투자에 나가겠다 하신다면 저와 같이 단일 종목을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 생각됩니다. 지금은 분명 놀라운 AI 시대 전환점에 우리가 있습니다. 또 모든 산업이 폭발적으로 변화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분명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도 기회가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일까요? 첫째, 지금의 때가 미중 패권 경쟁 시대이고 그 결과는 AI 시대 가속화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은 표면적으로 무역 협상을 하고 있지만 그 뒤에서는 완전히 다른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로 기술 패권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핵심 무기는 AI입니다. 왜 미국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을 막았을까요?
왜 동맹국들한테도 중국과 반도체 거래하지 말라고 압박할까요? AI 기술에서 뒤처지면 군사 정보도, 경제도, 생산성도 전부 밀리기 때문입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가 단 하루 만에 잡혀서 미국에 송환된 것.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팔란티어를 비롯한 미국 AI 기업들의 힘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단순히 챗봇을 누가 먼저 만드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AI 개발에 브레이크를 밟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중국과 격차를 넓히기 위해서 더 세게 엑셀을 밟을 겁니다. 실제로 미국 기업들은 AI 인프라에 수천억 달러를 쏟아붓겠다고 선언했고, 그 뒤에는 미국 정부가 있습니다. 2026년 구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캐펙스는 약 7,2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15조입니다. 4대 기업이 규모가 커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그 외에 다양한 국가, 다양한 기업들의 AI 투자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분명 속도의 문제는 생길 수 있지만 방향은 명확합니다. 사회, 경제, 국방, 모든 인프라가 AI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 AI 시대 가장 핵심 부품이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오죽하면 일론 머스크가 테라팹을 지어서 반도체를 자급자족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소 5년에서 10년이 되어야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강대국인 미국을 중심으로 각 국가들이 패권을 지키기 위해 AI에 집중 투자할 수밖에 없고, 그 메모리 반도체를 이끄는 기업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입니다. 둘째, AI 에이전트 시대에 필요한 메모리의 양은 현재의 100배 이상입니다. 챗GPT, 클로드는 질문하면 대답해주는 AI죠. 에이전트 AI는 이번 달 마케팅 전략 짜서 거래처에 보내줘 라고 하면 스스로 검색하고 데이터를 분석한 뒤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메일까지 보내주는 형태입니다. AI가 직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알파고의 아버지 허사비스는 미래의 AI 시대에는 큰 대기업과 소단위의 작은 기업들만 살아남을 것이라 했죠. 앞으로 메모리 반도체에서 기억해야 되는 세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밴드위스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도로를 생각해 보시면 차가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도로가 왕복 2차선이면 한 번에 많은 차가 못 지나가잖아요. 반대로 왕복 10차선이면 한꺼번에 엄청 많은 차가 쌩쌩 달릴 수 있습니다. AI에서 GPU가 바로 차라고 보시면 되고, 이 차가 엄청나게 빠른 계산, 빠른 주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GPU가 계산을 하려면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끊임없이 가져와야 합니다. 그 데이터가 오가는 도로의 넓이, 즉 통로의 넓이가 밴드위스입니다. 밴드위스가 좁으면 GPU가 아무리 천재여도 데이터를 기다리느라 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메모리에 병목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AI 에이전트는 여러 작업을 동시에 연속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꺼내오는 속도, 즉 밴드위스가 지금보다 훨씬 넓어야 합니다. 그래서 HBM이 필요한 겁니다. HBM은 기존 메모리보다 밴드위스가 10배 이상 넓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젠슨 황이 HBM 달라고 이재용 회장 만나서 깜부치킨 먹은 겁니다. 두 번째는 AI가 임시 저장해주는 단기 기억 장치 KV 캐시입니다. 예를 들어 AI 에이전트와 대화할 때 우리 회사 사업계획서 분석해줘 하고 100페이지짜리 문서를 올리게 되면 AI가 그걸 읽고 답변을 합니다.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방금 3페이지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줘라고 하면 AI가 읽은 100페이지를 다시 처음부터 읽어야 될까요? 다시 읽으면 너무 느리고 비효율적이겠죠. 그래서 AI는 이미 처리한 내용을 메모리에 임시로 저장해 둡니다. 이게 바로 KV 캐시입니다. K는 키, V는 밸류. 쉽게 말하면 AI의 단기 기억 창고입니다. 대화가 길어질수록 다루는 문서가 많아질수록 이 KV 캐시가 차지하는 메모리 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근데 AI 에이전트는 어떨까요? 혼자서 수십 개의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잖아요. 각각의 작업마다 KV 캐시가 따로 필요합니다. AI 에이전트가 10개면 KV 캐시도 10배, 100개면 100배. KV 캐시가 늘어날수록 메모리의 D램이 계속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AI가 일을 제대로 해내도록 필요한 정보, 기억, 도구를 올바른 형태로 조합해 넣어주는 기술인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입니다. 한 예시를 들면 AI 비서에게 오늘 오후 3시에 클라이언트 미팅 있어. 준비해줘. 라고 말을 했습니다. 비서가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클라이언트 성향, 지난 미팅에 대한 요약, 논의해야 될 안건 초안, 혹시 모를 질문까지 싹 준비해서 가져다 줘야 AI 에이전트 비서라 할 수 있겠죠. 이 비서가 일을 잘하려면 머릿속에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있어야 하고 효율적으로 필요한 것을 꺼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머릿속에 있는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효율적으로 필요한 것을 적재적소에 꺼내는 것이 바로 메모리의 역할입니다. 병원에 수천 명의 환자 기록을 담은 의료 에이전트가 돌아가고 금융사에는 수만 개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투자 에이전트가 돌아가겠죠? 에이전트가 하나면 컨텍스트도 하나, 에이전트가 만 개면 컨텍스트도 만 개. 그 만 개의 컨텍스트 안에 전부 메모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HBM 아버지 김정호 교수님은 앞으로 메모리가 100배에서 1000배는 더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USB에 1테라 정도 들어가죠. AI 에이전트가 되면 100테라, 1000테라는 필요하다는 게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밴드위스의 역할은 데이터를 꺼내오는 통로, KV 캐시는 대화 내용 임시 저장소,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은 딱 필요한 정보, 기억, 도구를 조합해 넣어주는 기술. 이 세 가지를 확장시키기 위해 D램과 HBM이 폭발적으로 더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셋째, 메모리는 표준화 범용에서 폭발적 수요를 갖게 되는 맞춤형의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역사를 돌아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인텔이 CPU 만들면서 삼성, 하이닉스 같은 업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CPU 규격에 맞는 메모리 만들어줘. 메모리 업체들은 그냥 따랐습니다. 인텔이 정한 표준 규격에 맞춰서 누가 만들든 똑같이 생긴 D램을 찍어냈죠. 이게 우리가 이때까지 알았던 표준화, 범용 메모리 시대입니다. AI 시대에는 메모리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AI한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AI가 대답을 생성하는데 한 번에 몇 개의 단어를 뱉을지, 이미지를 몇 장 만들지, 얼마나 긴 답변을 줄지, 이걸 실시간으로 결정하는 게 바로 메모리입니다. 메모리가 크고 빠를수록 AI가 더 풍부하고 더 정확하고 더 긴 대답을 할 수 있어요.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는 창고가 아니라 AI 성능 자체를 결정하는 핵심 부품이 된 겁니다.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칩에 최적화된 HBM, 구글 칩에 최적화된 HBM, 즉 커스텀 HBM을 만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반 D램도 이제는 GPU 성능에 맞춰서 설계를 최적화합니다. 그냥 공장에서 똑같이 찍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급의 변화는 크지 않은데 수요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미 2026년 SK 하이닉스의 D램, 낸드 플래시, HBM은 완판되었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2027년 2분기까지 D램, 낸드의 공급난이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최근에 요새는 누구를 만나기만 하면 메모리를 달라고 얘기를 듣는다. 하지만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2030년까지는 반도체 부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리해보면 저는 지금의 때가 피지컬 AI, 에이전트 AI가 도래할 수밖에 없는 미중 패권 경쟁 시대이고 AI의 성능을 결정하는 메모리 수요는 폭발적, 공급은 한계를 맞을 것입니다. 또 메모리가 맞춤형의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변하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삼성과 하이닉스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라는 확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대만 TSMC가 국가 안보 산업으로 실리콘 방패이듯 삼성과 SK 하이닉스도
산업을 넘어 국가를 지키는 실리콘 방패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투자 일지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저는 약 1년 반 정도 전액 엔비디아만 보유했으며 2026년 2월부터 엔비디아를 조금씩 매도하고 삼성과 하이닉스를 매수하였습니다. 현재 엔비디아 비중은 32%이고 비중을 10% 정도로 낮출 계획입니다. 7년간 해외 주식을 하다 국내 주식으로 돌아오면서 좋은 점은 양도세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23년 약 400만, 2024년 400만, 2025년은 크지 않았지만 2026년 IRA 계좌를 사용했음에도 약 700만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매수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매달 적립식으로 메모리 반도체 기업 모으기. 순자산 중 10에서 20% 현금 보유해서 하락을 기회로 삼기. 워렌 버핏의 말대로 모두가 공포를 가질 때 탐욕을 갖고 탐욕을 가질 때 공포를 가져야 합니다. 다만 현금이 없으면 모두가 공포일 때 탐욕을 갖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저희 앞으로 포트폴리오는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삼전, 하이닉스 60에서 80%, 엔비디아 10%, 현금 10에서 20%를 보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몇 개월간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 공부하면서 더 큰 확신이 들어서 이렇게 공유드립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상승하고 있지만 분명 하락도 올 겁니다. 그때를 기회로 삼고 회사의 주인이 된다는 마음으로 주식을 모은다면 분명 좋은 날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현황과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로 한번 글도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 꼭 부자 돼서 자유를 누립시다. 화이팅! 감사합니다.